다음은 토지의 형질 변경과 이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이건 토지 형질 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 곱하기 이 지가 차액. 요거 지가 차익이라는 것은 이제 구역을 지목별 개별 공시가 평균치 마이너스 그 해당되는 토지의 개별 공시가를 빼는 게 지가 차익이에요. 곱하기 이제 부가율. 그래서 행위 내용별 부가율을 보면 주민이나 그 주민의 주거, 생활편의시설 이건 면제, 공원 등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이런 것은 형질 변경 그 부분은 면제. 그 건축물 바닥 면적 2배, 이건 100%. 도로 및 공공시설, 예, 공공용 시설이죠. 요 형질 변경은 20%. 건축물 바닥 면적은 2배, 100%. 그다음에 공항, 항만 및 지역 공급 시설 등 이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거죠. 이것은 130%. 그다음에 국방 군사 시설, 형질 변경의 10%.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입니다. 그건 70%. 다음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토지 매수 제도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이 도시 환경 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이제 필요한 토지 이걸 이제 매수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거의 토지주택공사에서 되게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 그러니까 토지 매수 제도예요. 개발 제한 구역의 개발 행위 등에 따른 부과한거나 징수한 이 보전 부담금 앞서 얘기했죠.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기존 건축물을 개축이나 증축할 경우 개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그게 보전 부담금인데 그거로 결국 이렇게 그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많은 비판이 있고 민원이 있잖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 매수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한테 이 그린벨트의 공공 기능을 준다는 게 좀 너무 부담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개발 제한 구역 이 토지를 매수해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선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거 아니면 또 도시 농업을 하는 거 또 산림 경영을 대행하는 거 또 공공사업 편입 이런 것으로 이제 활용하고 나머지는 유지 관리를 한다. 이 원칙은 우선 그리고 일반 매수 대상 토지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대상 토지로 선정되었으나 그 당해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래서 매수하지 못했다. 그 토지는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 토지 매수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 매입이 부적정한 토지 이건 뭐 당연히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 절차는 이 매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수 결정을 합니다. 매수심의위원회 그리고 감정평가 또 매수협의 이런 걸 거쳐서 소유권 이전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가격 결정은 매입 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해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다음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활 편익 사업이 2020년 610억 원을 이제 책정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엄격 규제가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 낙후되어서 삶의 질이 떨어져서 그러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 이걸 위해서 이제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이 지자체의 어떤 재정 자립도 요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해서 70에서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들 지원 사업이에요. 이 지원 유형은 이 생활 편익, 또 복지 증진, 소득 증대, 아니면 연구 조사 사업. 이것은 이제 간접 지원 방식을 하는 이죠. 그리고 생활비용 보조 사업가 있어요. 물론 9년에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편익이라는 게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도로, 뭐 주차장, 공원, 뭐 상하수도, 뭐 소하천, 국어 이런 것을 정비하고 뭐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또 복지증진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놀이터, 뭐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런 거. 소득증대 사업은 이제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뭐 자연생태라든가 화훼마을, 또 주말농장. 다음은 이제 연구조사 사업입니다. 그 해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원을 합니다. 용역비를. 그리고 생활비용 보조 같은 경우 저소득 그 원주민 대상으로 생활비용을 세대당 6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뭐 사실 60만 원 너무 적죠. 어쨌든 그러나 뭐 너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규제하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의 이 삶이 아주 열악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문화 사업도 있어요. 이 개발제한구역의 이 녹지 공간의 환경 문화, 그러니까 이제 뭐 누리길, 뭐 여가 녹지, 뭐 경관, 전통문화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문화 사업은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이런 것은 이제 좀 어찌 보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가치를 더 증진하고 이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이제 그런 이제 대응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쪽에 이제 역사 문화 어떤 그 탐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 평가를 받아서 현장 조사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국비를 약 7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뭐 좀 좋은 데는 70%, 아주 열악한 데는 90% 지원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 내 다양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서 그 지역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누리길이라든가 여가 녹지, 경관, 생활공원 이걸 쭉 지원을 한 통계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다음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그 훼손지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앞서 얘기했지만 이 도심 일각에 조금만 이렇게 나가면 이 개발 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도 많고 뭐 창구들도 많고 이런 게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개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물류 창고를 뭐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그 채소라든가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이제 밀집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서 이 창고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로서 건물이 해당 지번 토지 면적의 20%, 건폐율 2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이 훼손지 이 30% 이상을 공원 녹지로 조성해서 기부 차람하면 창고라든가 이런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이제 사업 구역 선정 기준은 최소 이 정비 사업 구역 면적은 훼손지의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물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훼손지가 아닌 토지 이 부분이 이제 구역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포함이 가능하고 그걸 포함해서 1만 제곱미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회순지 같은 경우도 사업구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행 방법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후에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이걸 활용해서 이제 LH라든가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서울의 경우는 SH공사 이런 지방공사 이 위탁 대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 이 창고라든가 도시공원, 녹지, 건축물, 기존 건축물 이게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창고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고 용적률은 120% 그리고 이하고 높이는 8m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공공기회형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절차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절차와 같아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설립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주민공납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승인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착공해서 이제 준공하고 환지 처분하고 사업 완료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도시관리 계획으로 이제 수립하는 것은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죠. 조합 설립을 해서 정비계획, 지방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지자체 검토해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받아서 관리 계획을 승인하면 이제 다음은 이제 환지 사업으로 이제 그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시 계획 인가를 하고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하고 환지 계획을 인가하고 착공하고 환지 처분을 하고 준공하는 이런 절차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도시공원이나 녹지 종류 이런 것을 잠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제 도시공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도시공원. 이건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이제 시민의 건강, 휴양, 또 정서 생활 향상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설정된 거예요. 도시공원으로. 도시 지역에서 도시 자연공원 뭐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죠? 도시공원. 그러니까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허파죠. 도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 생활 향상 이걸 위해서 이제 도시공원 제도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녹지는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도시경관 보호하는 거죠. 향상 하는 거죠.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 종류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이 기능과 이 주제에 따라서 도시공원이 몇 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권 공원, 뭐 주제공원 또는 이런 체육공원, 뭐 도시농업공원 뭐 이런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용어도 도시계획 하시는 여러분 용어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권 공원 이거는 이제 도시 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이죠. 그래서 소공원, 여기에는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권 공원에는 소공원, 이건 이제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서 도시민의 휴식이라든가 정서 함양 이걸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고,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정서 생활 향상 이걸 위해 설치하는 거고, 근린 공원은 이제 근린 거주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이제 지역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이죠. 생활권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주제공원. 이건 생활권 공원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이에요. 예를 들면 역사공원. 이건 이제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유물 이걸 활용해서 도시민의 휴식이나 교육, 역사교육 이런 교육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 역사공원이고, 또 문화공원이 있어요. 문화공원. 이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 이걸 활용해서 이제 도시민의 휴식, 교육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 이제 문화공원이고, 수변공원 이건 도시의 어떤 하천, 호숫가,
뭐 수변 공간 활용 위해서 이건 이제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죠. 다음은 묘지공원. 이건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묘지와 이 공원 시설을 혼합해서 설치하는 거죠. 묘지공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체육공원. 주로 이제 운동 경기나 야외 활동, 체육 활동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도시동업공원. 이거는 이제 도시민의 정서순화 또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도시동업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공원이죠. 뭐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또 정해서 공원을 뭐 여러 공원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권 그런 공원 말고 주제공원이라고 그래. 그것도 주제별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는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세 번 하는데 예를 들어 완충 녹지가 있고 경관 녹지가 있고 연결 녹지가 있고 여러분 이제 도시계획에 보면 어떤 완충 녹지다 또 경관 녹지다 연결 녹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완충 녹지라는 것은 이제 대기 오염이나 또는 소음 뭐 이런 거 또 진동, 악취 이런 여러 가지 공해죠. 공해와 이제 각종 어떤 사고나 자연재해 이런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 녹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경관 녹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연적 경관, 도시의 자연적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은 복원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녹지가 이제 경관 녹지죠. 다음은 이제 연결 녹지. 연결 녹지는 이제 도시 안에 공원이나 하천, 산지 이런 걸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을 준다든가 여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선형 녹지로 조성되는 것이 연결 녹지죠.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죠. 매우 도시의 무분별 확장이나 도시민의 그런 그 여가 또는 허파와 같은 여가를 또 휴식 공간이라든가 또 허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그동안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 뭐 하여튼 여러 복잡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오늘 이 시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 여러분 하여튼 건강한 그런 또 한 주 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